현재 경기는 계속 나쁘다고 신문에서 나올 텐데 그런 거는 보지 마시고요.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저점을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게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코스피도 올라가고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혜계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월말 월초에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를 보고서 현재 경기를 판단을 하고 또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전망할 수가 있죠. 이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을 중심으로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예. 참 벌써 2023년이다라는 예. 게 믿기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저한테는 올해 특별한 해예요. 왜요? 지공거사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사람들이 만 65세가 되면은 지공거세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제가 만 65세가 되는데 다행히 호적에 1년 늦게 실어져가지고 지공거사 올해는 면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예. 네. 교수님 전혀 그 연세로 안 보이십니다. 예, 나이 많이 먹었어요. 실감이 안 나네요, 교수님. 제가 더 실감이 안 납니다. 네. 이번 해에는 정말 더 많은 시청자분들과 마주하면서 다양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다양한 경제 지식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산업활동 동향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최근에 산업활동 동향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예, 제가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네. 이거는 꼭 보시자. 네,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선행지 순환변동치는 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산업활동에는 뭐가 발표하냐면은 지난달에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얼마나 했는가. 네, 그 다음에 우리 가계는 소비를 얼마나 했는가.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우리 경제활동, 최근 경제활동을, 실물경제활동을 한눈에 보는 게 통계청 산업활동이거든요. 네, 그런데 11월 산업활동 보니까 생산은 전산업 생산이라고 그래도 강공업 서비스 합친 건데요. 네. 소폭 증가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경제가 3분기까지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좀 성장했는데 11월 통계 보니까 소비가 전월 대비 1.8% 감소했거든요. 예, 소비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내구재라는 거는 가전제품, 자동차 같은 거예요. 경기가 나쁘니까 자동차, 가전제품 별로 안 사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쁘니까 화장품 같은 것도 우리 주부들이 좀 여자분들이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소했고요. 예, 그 다음에 옷, 신발 이런 것마저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보니까 소비가 좀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고요. 예, 그 다음에 계속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계속 올라갔던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 순환변동치가 떨어지고 선행지수는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한마디로 11월 산업활동을 요약해 본 것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나왔던 산업활동 동향 11월 지표가 나왔는데요. 개괄적으로 한번 보자면 생산은 소폭 증가를 했고 소비는 감소세를 보였고요. 또 투자는 증가했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예. 그럼 이 동향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동행지 순환변동치 가지고 현재 경기를 판단하거든요. 네. 통계청에서 경기 정점, 저점을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지표 보지만은 이 동행지 순환변동치가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조만간 발표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림에 녹색으로 동행지 순환변동치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네. 이게 2020년 5월이 저점이었었어요. 예,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하고 바로 몇 달 후였었죠. 네. 예, 그리고 동행지 순환변동치가 계속 올라오다가요. 10월에 아마 정점을 쳐버린 것 같습니다. 11월에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마 10월에 정점을 치고 이제서야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예, 그런데 이런 거를 미리서 선행지 순환변동치가 미리서 떨어지면서 예고를 해줬었죠. 네. 조금 이번에 선행지 순환변동치가 과거보다가 동행지 정점에 훨씬 앞섰는데요. 예, 그래서 선행지 순환변동치가 먼저 떨어지고 동행지 순환변동치도 작년 11월에 정점을 치고
이게 떨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떨어지면요. 그림의 제가 어두운 부분은 경기 수축 국면이거든요. 경기가 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제가 2000년부터 그려놨습니다만 우리 통계청에서 1972년부터 경기 정점 저점을 쭉 발표했거든요. 평균 수축 국면이 19개월이었었어요. 19개월. 예. 네. 그러면 작년 11월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정점을 쳤다면은 과거 평균을 고려한다면은 앞으로 거의 16개월, 길게는 한 18개월 정도 수축 국면에 접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올 한 해의 경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어떤 신문 보니까 일면 머릿 기사로 경제면에 아래 공포라는 게 나왔습니다. 리세션이라는 거죠. 네. 조금 있으면은 뒤에 공포라는 이런 단어도 나올 텐데요. 예, 경기가 그만큼 올해는 수축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올해는 현재 경제 지표는 나쁘지만은 계속 이야기지만은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선행지수를 봐야 되거든요. 네.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졌는데 이게 언제 저점을 치고 올라갈 것인지 올해는 현재 경기는 계속 나쁘다고 신문에서 나올 텐데 우리는 그런 거는 보지 마시고요.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저점을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게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코스피도 올라가고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올 한 해는 선행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020년 5월에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16개월, 18개월까지도 수축 국면에 들어설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선행지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선행지수의 동향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예, 선행지수 살펴보기 전에 현재 경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네. 재고일지수라는 것도 제가 한번 보자. 예, 그건 먼저 이 현재 경기를 판단하고 나중에 선행지수 이야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예, 제가 그림의 한 면에다 4개 그림을 그려놨는데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재고일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재고를 출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간 선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출하는 물건 파는 거거든요. 네. 물건 파는 거에 비해서 재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난 11월 재고일 지수가 127.6으로 이게 지수로 보면은 거의 2000년 이후 최고치로 기록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 거기 127.5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번에 더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했는데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죠. 좋지 않은 얘기네요.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현재 제조업 경기가 나쁘니까 재고율이 이렇게 많이 쌓이니까요. 어떻겠습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조업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재고율가 많이 쌓인 거는 반도체 등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내수도 안 좋고 우리 수출도 작년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생산하면 국내에서 팔든지 수출해서 팔아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별로 소비가 안 되고 해외에서도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재고가 많이 쌓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동률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들을 보니까 딱 그냥 멀리서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요. 재고율 지수가 뛰어 올랐을 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동시에 확 떨어지네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예. 가지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생산이 재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고 가동률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희 PD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나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셨던 포인트가요. 재고율 지수 그리고 코스피 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재고율 지수와 제조업 주가 지수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두 지수와의 관계를 좀 궁금해 하셨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밑에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재고율 지수를 코스피하고 반대 방향으로 보기 위해서 재고율 지수를 거꾸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왼쪽의 그래프가 빨간 선,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은 재고가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재고가 많이 증가했고 코스피하고 그래프가 똑같죠. 그러니까요. 예, 재고가 증가하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조업 중심이니까요. 재고가 증가하면은 주가도 삼성전자 주가, 현대차 주가 이런 제조업 주가가 못 오르니까요.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의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네. 예, 물론 주가가 기간에 따라서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하지만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제조업 주가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재고일 지수가 증가하면은 제조업 경기가 나쁘다. 우리 제조업 주가 안 좋다. 예, 그 다음에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안 좋다. 네. 예,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 예,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뭐 재고일 지수도 알 수가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재고가 많이 쌓인다는 겁니다. 예, 거꾸로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인 것 보면은 아, 주가도 안 좋겠구나. 두 쪽으로 양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든 지금은 기업들이 생산해 놨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네. 재고가 쌓이니까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생산했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뭐 재고 비용은 들어가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영업이익 그다음에 뭐 매출까지 이런 게 줄어들면서 주가도 지금 안 좋은 상태죠. 예, 그래서 재고일 지수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거의 그대로 가는데 지금 보니까 재고일 지수가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건가요? 예, 밑에는 저 반대로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 보기 위해서. 아. 예. 네. 근데 이 재고일 지수가요, 지금 얼마나 높으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우리 재고가 더 많이 쌓였습니다. 아, 그럼 그만큼 우리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제조업 경기가 이만큼 지금 안 좋다. 예, 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조 주가 지수랑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예, 그 밑에 오른쪽 그래프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주가 지수거든요. 네. 뭐 그것도 거의 방향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예. 아,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코스피 제조업 지수 그리고 재고일 지수 방향성이 거의 뭐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지수들을 보고 아, 지금 우리 경기가 얼만큼이나 심각한지를 바로 가늠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가지고 전체의 현재 경기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재고일 지수 가지고는 우리 제조업 경기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제조업 예, 그래서 경기. 재고일 지수가 올라가면은 뭐 경기 안 좋다, 제조업 경기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예, 저는 뭐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드리지만은 예, 우리 투자자들이 통계청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통계청 코시스라는 데 들어가면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예, 받을 때마다 업데이트하면서 스스로 경기를 한번 판단하면서 이런 걸 보고 내가 주식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거 판단을 스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제가 데이터 발표될 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드릴 텐데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보다 직접 데이터 받아가지고 한 번씩 그래프 그려보는 게 공부가 많이 되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주식 비중을 줄일 때, 늘릴 때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재고율 지수에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그 다음은 아까 전에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던 선행지수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행지수가 금융시장에 있어서 다른 지수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선행지수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지금 선행지수는 2021년 6월에 정점을 줬고요. 네. 올 작년 11월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인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식 비중 많이 줄여야 된다. 이게 올라가면은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2021년 6월에 거의 3,000 갔다가 네. 최근에 2,2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뭐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지수를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데요.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예요. 물론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만들 때 장단기 금리차를 넣습니다만, 네. 거기서는 장기 금리나 10년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단기 금리를 콜 금리로 넣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장기 금리를 10년 국고채 수익률, 네. 단기 금리를 1년 국고채 수익률, 10년하고 1년 차이, 이걸 제가 장단기 금리 차로 하는데요. 이것이 더 설명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행지수가 순환변동치에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 혹은 5개월 정도 선행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경제성장률에도 이게 한 3분기 정도 선행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에 떨어진 거 보니까
앞으로 선행지수도 더 떨어질 것이다. 경제성장률도 작년 4분기까지 장단기 금리차 축소됐으니까 내년 3분기까지는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방향을 전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코스피한테도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코스피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뿐만 아니라 거기에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차를 꼭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에 12월 달에 역전이 돼버렸어요. 처음이거든요. 네. 10년 국채 수익률이 1년짜리보다 더 낮아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10년 국채장이 3.6%고 1년짜리는 3.7%예요. 이 역전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우리 코스피에도 기간에 따라 선행성이 약간 다릅니다.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12월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1월까지는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한 1개월 정도 선행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반등하느냐. 네. 이거는 제가 올 평균 자료인데요. 한 일별 자료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죠. 이틀간을 보니까 이게 방향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 살짝 이렇게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1월 좀 더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 시차를 두고 오고 주가도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제가 올 평균을 그려놨습니다만 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일별이나 주간 데이터를 한번 쭉 그려보면서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거나 플러스 폭으로 확대되면은 앞으로 주가도 오른다, 경기도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축소될 것 같습니다. 아하. 1, 2월 가면서요. 일단 선행지수와 관련해서는 2021년 6월에 정점을 찍고 2022년 11월까지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왔는데요. 일단 이 선행지수보다 더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죠.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12월에 역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전을 했으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선행을 하냐. 코스피에서 1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반등할 것이니까 이제 중요해지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2월 그리고 3월 그 즈음에서 3월 전후에 저점이 확인을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제 선행지수가 반등을 하고 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가 돼서 코스피도 역시나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그 다음 보기가 그림에 어렵겠죠. 네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그냥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한번 예측해 본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올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모델에 예측 오차가 얼마인고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넣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일단 12월 데이터까지만 넣어보니까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저점이 한 3월쯤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올 1분기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주식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제 모델에 나온 수치고 예측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1월까지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가지고 예측을 한번 해본 건데요. 12월 데이터가 또 나오면은 제가 예상한 수치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업데이트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아마 1분기 후반쯤에 선행지수가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미에서 좀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주식 비중을 좀 늘려주십시오. 작년 말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 반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업활동 동향 발표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선행지수 꼭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 금리가 발표되니까 장단기 금리차로 선행지수도 예상해보고 주가도 예측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023년도 1분기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설 것이다 라는 얘기는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될 것인가 그거를 확인을 해보려면 그냥 남들이 이렇다니까 그렇겠지 뭐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들어가 보셔서 이 산업활동
동향, 선행지수 이런 지수들을 직접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경기를 판단하고 또 공부해 보시는 게 아마 가장 투자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짚어주시기는 하시겠지만 직접 꼭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강조해 드리고요. 올해부터 이제 매월마다 발표되는 지표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체크해 보시고 또 저희도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교수님의 견해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 보시는 게 아마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또 좀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감도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 증권시장처럼 찬 겨울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023년에는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 제가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를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어렵습니다만은 좋은 시절이 옵니다. 늘 더 좋은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